자, 통일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책을 덮으세요. 복습해 봅시다. 독도 근처 바다에 아래에 묻혀있는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리는 이 자원은 윤종빈이 제일 먼저 소리를 들었네요. 뭐라고? 정답! 가스 하이드레이트. 다음 문제는 어려운데. 독도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는 조성훈 팔도총도. 와우, 정답.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대단한데? 두 명은 쓱. 자, 이렇게 일본은 독도를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노렸어. 그럼에도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독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독도 역사와 독도를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오늘 공부할 문제는 무엇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봅시다. 그렇죠. 독도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알아보자. 독도의 역사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자, 삼국시대 보면 독도와 울릉도는 원래 우상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된 섬이었어. 즉,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자, 여기 보면 나라 국자가 있죠? 여기 보이지? 여기 나라 국자가 뭐죠? 여기도 나라 국자가 있네? 나라 국자가 있네? 나라 국자가 있네? 나라들이 우리 삼국시대라고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 근데 그 삼국시대 그렇게 세 개의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부족 국가. 예를 들어 백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백제가 예전에는 10제였어요. 그다가 100제로 바뀐 거예요. 100백제를 썼죠? 10개의 부족 국가로 시작했어. 10제가. 그다가 주변에 크고 작은 또 부족 국가를 합치면서 100개의 큰 연합국이 된 거예요. 그게 백제예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꼭 100개라는 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 1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 많은 나라들을 연합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라도 마찬가지로 신라가 단시간에 확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작은 여러 나라들을 합병하면서 큰 나라예요. 우상국도 그 중에 하나죠. 울릉도, 독도도. 이 시기의 독도 이름은 우산도였다. 뭔 뜻이냐? 으쪽의 높은 지대를 의미하는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보면 신라 512년에 신라 장수 이사부가 우상국을 이렇게 정벌을 하면서 신라의 땅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흡수됐어요. 이 우상국 사람들이 섬에만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순박했겠지, 순진했겠지. 그래서 배에다가 이렇게 귀신, 괴물의 형상을 가진 탈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해도 벌벌벌 떨면서 항복을 했다, 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부 장군의 영정사진, 표준 영정사진이 이렇고요. 실제 이런 얼굴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상상해서 그린 거니까. 자, 그래서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에 하슬라주 군주로 이참벼슬에 있는 이사부로 하여금 우상국을 정복하게 하였으며, 이사부 등 신라의 군사들은 우상국 사람들의 위세를 나무로 만든 사자 인형을 이용하여 꺾어서 우상국 사람들로부터 항복받기에 이르렀다라고 돼 있죠. 이 사건이 고려시대에 제작된 삼국사기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를 봅시다.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우산도는 당연히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신라에 속해 있던 이 우산국, 즉 울릉도와 독도도 고려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고려는 울릉도에 주민을 이주시키기에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했다. 관리를 파견했다는 건 그만큼 뭐야? 중앙정부가 관리를 파견해서 이 땅은 자기네 땅이라고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조선시대에는
죄인들이 섬으로 도망쳐 숨어버리는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1417년 태종은 섬의 사람들을 본토로 조선 땅 이 육지를 이주시키면서 공도 정책이란 건 뭐냐면 울릉도의 사람을 다 빼서 무인도로 만든다는 얘기죠. 빌공짜를 쓴 거니까. 비어있는 섬에 일본 어부들이 드나들면서 이때부터 영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비어있으니까 섬에 아무도 사람이 살고 안 있으니까 일본 어부들이 여기네가 자기네 땅을 우기니까 또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자,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섬이라는 삼봉도로 독도가 불리기 시작했고요. 여기 보시면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울진현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했는데 울릉도라고도 한다 라고 돼 있고 1531년 기록에는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일설에 우산과 울릉이 본래 한 섬으로 땅이 사방 백리라고 한다라고 돼 있네요. 옛날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붙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네. 그러면 이거 유추할 수가 있어. 뭐냐면 지금의 바다는 정말 삼국시대나 그 예전 시대에는 지금의 바다일까? 바다 높이가? 바다 높이가 더 낮았으면 울릉도와 독도는 땅으로 돼 있었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그 옛날에 울릉도 독도는 땅이었다, 육지였다, 육지로 이어져 있었다라고 옛날 사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말이 이때까지 이어져 왔고 역사를 기록할 때 주워 담은 이야기들을 이렇다고도 하더라 카더라 통신으로 적은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아마 백제와 신라 고구려의 땅이 특히 백제의 땅이 더 넓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울릉도와 우산도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다. 조선시대 안영복 이라는 어부가 일본 어부들이 조업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일본 어부들에게 항의를 하다가 싸우게 되었고 인원수에 밀려서 일본 땅에 잡혀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본 관리가 일본 영토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을 꾸짖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막 따지고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황한 일본 관리는 막부를 통해서 막부란 건 정부예요. 그죠? 중앙정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의 고기잡이를 금지하겠다고 약조를 한 후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본 어부들이 여기 와서 조업이라는 건 물고기를 잡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발견하고 또 화가 나서 이번에는 계획적으로 조선 팔도 지도를 가지고 울릉도의 관리라고 속여서 일본 도토리현에 가서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고 들어왔어. 그런데 안용복은 어떻게 됐겠어? 안용도 오히려 크게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더 크게 처벌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관리를 사칭한 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조선시대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왕을 욕한 죄. 두 번째가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왕실을 욕한 죄. 세 번째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양반을 욕한 죄. 네 번째로 큰 죄가 뭐야? 관리를 욕한 죄겠죠. 그죠? 이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려웠고 안영복이 두 번째로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일본 관리가 적은 조사문서인데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속해 있다고 이렇게 적혀가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고 귀국했으나 관리를 사칭하고 국제 문제를 일으켰다는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일부 신하들이 안용복이 그래도 큰 공로가 있다라고 인정해서 간신히 사형을 면하고 귀양을 가게 됐죠. 귀양이 뭔지 알죠?
어디 외딴 섬이나 시골에 어느 집에 갇혀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평민 이하의 신분으로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고,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게 된 기록을 남긴 것으로서는 이 안용목 씨가 굉장히 큰 일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광복 74주년을 맞이해서 요런 게 있네요. 한번 봅시다. 뭐야? 잘 봤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저번에 샌드 애니메이션도 봤죠? 이게 뭐죠? 그렇지. 1794년경에 강치가 많은 섬이란 뜻의 가지도라고도 불렸대요. 자,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울릉도가 독도를 관할하도록 하는 칙령 41호를 발표를 했고, 울릉군청의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자, 대한제국이 이 러일 전쟁을 하던 일본이 독도의 가치를 알아보고 주인 없는 땅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케시마라 명명 후에 일본 국토로 편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광복하면서 일자가 제2차 세계대전을 패망 후 광복이 됐죠. 독도는 다시 대한민국 정부로 반환하라고 유엔에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합국 최고사령관 곽서 제677호에 보면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와 약 1000개의 더 작은 인접섬들을 포함하고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와 리앙쿠르함, 지금의 독도 등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해방을 하고 6.25 전쟁 발발 때까지는 독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것을 기회 삼아서 수시로 독도를 침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순칠이라는 분이 독도를 이렇게 침범하는 일본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독도는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울릉도에 살던 홍순칠이 한국정제 참전 용사 30명과 함께 독도 의용 수비대를 창설하고 독도를 지켰다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독도를 지킨 33인 영웅 독도 의용 수비대라는 영상입니다. 이것은 KTV 국민방송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잘 봤죠? 자, 현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찰 중에서 독도 소비대를 두어서 독도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의 독도 경비대원입니다. 영상이 있네요. 한번 봅시다.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긴 시간을 독도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독도 캐릭터가 있어요. 독도 캐릭터 있는지 알았어요? 알았어? 이렇게 생겼네요. 동도와 서도. 귀엽죠? 보조 캐릭터가 있어요. 대장군, 안장군은 누구겠어요? 태장군, 안장군, 홍대장, 알아. 태장군은 누굴까?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 아니지. 정보를 했잖아. 신라장군. 그렇지, 이사부. 아, 김성중 스카나. 안장군은 누굴까?
안용보. 홍대장은 홍순칠. 아, 임정희 열심히 들었네. 임정희 스카라. 근데 아라는 강치. 독도 나래는 독도 괭이 갈매기. 자, 책 덮으세요. 조선시대 일본에서 두 번이나 차가 조선 땅에 주장한 나라 사람의 이름은? 허허 자, 여기 멋쓰기 많은 친구들이 한번 해볼까? 저희 많은 친구 윤정빈. 안용복 정답입니까? 정답이죠. 울릉도에 살던 홍순칠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 독도를 지키기 위해 만든 단체 이름은? 그 다음에 많은 친구가 민동호. 독도용수비대 으스카나. 자, 다음 시간에는 남북통일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케이?